후보 간 검증과 후보의 가족 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1, 2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아들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채용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노동법적인 문제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것도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색다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된 노동법적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어지간하면 정치적인 얘기에 거의 안 끼어들었던 전데 다른 분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제 전공 분야인 노동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뭐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후보 검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짜 뉴스나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는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 문재인 후보 아드님, 그 문준영 씨죠. 문준영 씨의 그 입사부터 퇴직까지에 있어서 노동법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준영 씨가 입사하고선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유학 갔죠. 네, 네. 파슨스 디자인 스쿨인가. 네, 유명한 학교입니다. 유명하다고. 그런데 문준영 씨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뭐 검증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 문준영 씨가 유학 갔다 오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도 나머지 유학 기간 동안의 기간이 더 긴데 전체의 기간 실제 근무 플러스 유학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준 것은 이것도 하나의 특혜다라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특혜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어요. 네.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유학을 갔을 때 그 대개는 휴직 처리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바로 신분 정리를 안 하면. 근데 그때 그거는 이제 회사가 유학을 승인해 준 거예요. 휴직을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이 휴직 기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근로라는 것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줄 요약하면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해지 때까지 그때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의 질의회시를 보면요.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질의회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드님이 그 휴직을 한 이유가 개인 사정이었냐 아니면은 뭐 공적인 일이었던가 아니면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휴직은 공적인 이유로 한 휴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이제 한 걸음 더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99%의 휴직들은 다 사적인 이유로 그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회사의 취업 규칙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이 대신하겠죠. 그리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근로계약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이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문준영 씨 같은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이잖아요. 그 직장이 거기는 노동부의 산하 기업이에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노동부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자기네 지침이니까. 그렇죠. 그 지침에 따라서 휴직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적어도 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군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그 휴직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체 협약에서는 더더욱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더 좋은 쪽으로 그 협약을 맺기 때문에 휴직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넣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은 대부분 다 통산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제 법적인 예외가 하나는 있습니다. 법적인 예외는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 갔다 올 때 그 군대 간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병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군대 갔다 오는 거는 안 그렇죠. 되는군요. 예. 과거에는 그 기간도 인정해 줬는데 그 기간까지 인정해 준 것은 너무 좀 회사에게 그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바뀐 건가요? 예, 바뀌었습니다. 예. 아,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셔가지고 회사 들어가고 나서 군대를 가셨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근무 그때는 기간으로 다 퇴직금을 받으셨던 네, 거였죠. 네, 그랬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한 걸음 더 이제 휴직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휴직 근로자들 휴직하는 분들이 뭐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대부분 휴직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면요. 법적인 휴직이 있고 법적인 휴직은 뭐냐? 육아휴직이죠. 네. 그것은 이제 그 1년 이상 다닌 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휴직의 사유들은 뭐냐면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 휴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근로자의 사정, 즉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예를 들어 산재가 아닌 본인 집에서 뭐 화상을 입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내지는 또는 뭐 본인 잘못으로 만약에 구속을 됐어요. 교통 뭐 위반 같은 걸 해서 그랬을 때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르자면 근로 제공의 의무자인 근로자가 불능 상태,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 계약자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의 원칙에 따르자면. 어찌 보면은 계약 위반이다. 그렇죠.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할 수 되니까.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행불능 상태. 아, 네. 이행불능 예.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럴 때 사용자가 좀 넓은 아량으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해소가 될 때까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해고할 의사를 내가 유보해 줄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휴직인 거예요. 따라서 그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겸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겸직을 하게 됐을 때는 사용자는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투잡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근로자의 그 부수적 의무 중에 하나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요. 오, 그럼 투잡 다 불법인가요? 예,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근로 제공이라는 것은 그 일신 전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하나기 때문에 몸이 2개, 3개면은 투잡, 3잡을 떼도 돼요. 근데 몸은 하나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 근로자의 부수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받았을 때는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뭐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을 뛴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예. 승인을 받아서. 예, 왜냐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휴식을 취해서 다음 날 충실한 몸으로 훌륭한 몸으로 다시 근로 제공을 할 의무가 근로자에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요즘 아까 말씀도 나왔었지만 이런 하청구조, 비정규직 이런 외주위탁 때문에 저임금 상태가 많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 한계로는 가족 4인 가족 부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뛰고 싶어서 사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게 불법이 되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자체만 가지고 원래 바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런 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휴직 기간 중에 다른 직업을 갖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휴직 기간 중에는 어떤 특수한 사유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몰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한 의혹, 회사 휴직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 특혜냐 아니냐. 결론은 특혜가 아니다. 노동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네, 이분 보니까 뭐 그 이력서에다가 귀걸이를 했네. 뭐 자기소개서가 12줄밖에 안 됐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또 저 홍보기획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동네 분야를 알거든요. 이 동네는 자기소개서 이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기들이 그렇죠. 만든 결과물 이거 가지고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오히려 이 자유로운 그런 자기 복장이나 그런 것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력이 발산하는 기본으로 또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특히나 귀걸이를 한 사람은 합격시키고 귀걸이를 안 한 사람은 불합격시키는 이런 그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불평등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네, 이런 팩트체크 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해 주신 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 문재인 후보 아드님 그 문준영 씨죠. 문준영 씨의 그 입사부터 퇴직까지에 있어서 노동법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준영 씨가 입사하고선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유학 갔죠. 네, 네. 파슨스 디자인 스쿨인가. 네, 유명한 학교입니다. 유명하다고. 그런데 문준영 씨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뭐 검증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 문준영 씨가 유학 갔다 오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도 나머지 유학 기간 동안의 기간이 더 긴데 전체의 기간 실제 근무 플러스 유학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준 것은 이것도 하나의 특혜다라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특혜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어요. 네.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유학을 갔을 때 그 대개는 휴직 처리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바로 신분 정리를 안 하면. 근데 그때 그거는 이제 회사가 유학을 승인해 준 거예요. 휴직을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이 휴직 기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근로라는 것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줄 요약하면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해지 때까지 그때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의 질의회시를 보면요.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후보 간 검증과 후보의 가족 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1, 2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아들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채용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노동법적인 문제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것도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색다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된 노동법적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어지간하면 정치적인 얘기에 거의 안 끼어들었던 전데 다른 분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제 전공 분야인 노동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뭐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후보 검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짜 뉴스나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는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직 기간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질의회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드님이 그 휴직을 한 이유가 개인 사정이었냐 아니면은 뭐 공적인 일이었던가 아니면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휴직은 공적인 이유로 한 휴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이제 한 걸음 더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99%의 휴직들은 다 사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회사의 취업 규칙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협약이 대신하겠죠. 그리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근로계약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이 노동부의 질의 회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문준영 씨 같은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이잖아요. 그 직장이 거기는 노동부의 산하 기업이에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노동부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자기네 지침이니까. 그렇죠. 그 지침에 따라서 휴식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적어도 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군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그 휴직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노조가 있는